네, 저는 이제 efficient net을 소개를 할 거고요. efficient net은 이번에 이제 좀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해서 이제 구글 AI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괜찮으면 이걸 끝나고 이제 레코딩은 멈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t net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연결해서 efficient 시리즈인 이제 efficient net이 최근에 나온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텐츠는 이제 모티베이션이랑 릴레이트 워크,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과 이피션트 넷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듯이 이제 아모에바넷, 저는 이건 잘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C 모델이 제일 여태까지 성능이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탑원 어큐러시가 이미지넷 탑원 어큐러시가 이제 82%를 능가하는 어큐러시를 가졌지만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거의 150 밀리언에 가까운 이제 굉장히 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피션트넷 이제 B7 모델 자체가 이 성능을 84% 이미지넷 탑1 어큐러시에서 84%를 넘어가면서 실제로 파라미터 수는 이제 60밀리언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그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조금 보였고요. 모티베이션은 기존의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고정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스케일업 하면 이제 어큐러시가 대부분 증가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었죠. 이제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프로세스, 이제 스케일업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실험으로는 이제 와이즈 레저넨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채널을 늘리는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실험들 안에서는 한쪽 디멘전만 올려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위스만 늘린다던가 뎁스만 늘린다던가 이제 이미지의 레졸루션만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만 한 디멘전만 찾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이런 세 가지 디멘전 하이퍼 파라미터 디멘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그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그런 네트워크는 없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시작되었고요. 릴레이트 워크를 이거 이제 본 메소드를 시작하기 전 릴레이트 워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여태까지 릴레이트 워크들은 이제 어큐러시에 집중을 하거나 이피션시에 집중을 하거나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이제 실험들을 위주로 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큐러시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구글넷이 이제 6.8 밀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74.8%의 성능을 찍고 이제 SENet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45 밀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82.7%의 이제 어큐러시를 갖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 G파이프라 그래서 이제 82.7%의 이제 성능을 갖지만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557 밀리언을 갖는 그런 모델이 최근까지 어큐러시에 기반했을 때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피션시 넷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셔플넷, 모바일넷, 이제 스퀴즈넷 제가 전에 발표했던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들은 이제 어큐러시보다는 이제 그 파라미터 수나 이제 플롭스를 굉장히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라미터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어큐러시를 이제 트레이드 오프로 갖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델 스케일링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레즈넷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즈넷은 아무래도 이제 그 레이어를 깊게 쌓았을 때 이제 네트워크를 얼만큼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였고 그리고 이제 와이즈 레즈넷이라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늘리게 되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제 efficient넷은 이제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그 수식의 이제 포뮬라리제이션을 보면은 이제 결국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저자들이 하고 싶은 거는 depth, width, resolution, 그러니까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얘가 어큐러시가 이제 맥시마이즈 되면서 이제 메모리랑 플롭스는 어떤 타겟에 대해서 이제 바운디드 된 조건들을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찾는 문제로 이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F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앞에 이제 닷은 이제 그 합성함수인 거죠. 이게 하나의 레이어라고 봤을 때 이제 depth는 이제 하나의 코이피션트가 되고요. 여기 레이어는 이제 레이어 인덱스가 되고 그 안에 x가 들어왔을 때 그 x의 그 하이트, 위드, 채널이 되고 그 앞에 코이피션트들이 각각 붙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포뮬러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 각각의 하나의 그 디멘전에 대해서 조금 봤을 때 뎁스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들 많이 알다시피 이제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그 리치하고 뭐 좀 더 복잡한 이제 피처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덕분에 이제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화를 하기가 좋아져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레이어가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때문에 학습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큐러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레즈넷 논문을 보면은 이제 한 100개까지는 이제 꽤 괜찮은 어큐러시 증가를 가져오지만 1000개 이상을 쌓아서 학습했을 때는 100개를 쌓은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어큐러시를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개인의 이제 그 한계점, 개인이 이제 세츄레이트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파인 그레인드 피처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런 덕분에 이제 학습이 쉬워질 수는 있지만 그 아무래도 위스만 키우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스왈로우해지기 때문에 그 하이 레벨의 피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뭐 파인 그레인드 피처를 찾을 수가 있지만 이제 그 아무래도 레졸루션이 깊어지면은 리셉티브 필드라는 제한 때문에 뎁스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단점이 있고 이 또한 이제 어큐러시 게인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되는 어떤 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 저자들이 이제 실험을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던 그림인데요. 여기 왼쪽 그림은 이제 위스만 키웠을 때 그 세츄레이트 되는 어큐러시가 세츄레이트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뎁스만 키웠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이제 레졸루션만 키웠을 때 어떤 세츄레이트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찰한 거는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 이제 스케일업, 위스, 뎁스, 레졸루션에 대해서 스케일업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의 어큐러시가 정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점들은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세츄레이트가 다 그러니까 어큐러시가 세츄레이트 되는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그것들이 다 그 각 디멘전에 대해서 어떤 값을 고정해 놓고선 이런 조합하는 실험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제 뎁스랑 레졸루션에 대해서만 어떤 값을 변형해 보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한쪽만 고정해서 이제 코이피션트를 바꾸는 것보다 둘 다 이제 변경해 줬을 때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어큐러시랑 이피션시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세 가지 디멘전, 하이퍼 파라미터 디멘전은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이슈이고 이게 밸런싱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 저자들이 제안하는 식은 이제 뎁스를 이제 알파로, 위스를 베타로, 레졸루션을 감마로 해서 이 앞에 이제 파이는 이제 실은 네트워크 스케일업을 할 때 사용자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알파와 베타 제곱 곱하기 이제 감마 제곱이 2에 근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근거는 이제 베타와 감마가 이제 아무래도 레졸루션이랑 이제 위스다 보니까 위스가 커지게 되면은 그 실은 플롭스가 이제 2배로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하이트 위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위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커진다라기보다는 그 컨볼루션을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롭스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곱으로 증가하게 되고 레졸루션 또한 이제 레졸루션이 커질수록 위스 하이트가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플롭스가 제곱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랑 베타 제곱이랑 감마 제곱을 해서 이제 그 파이를 이제 컨트롤했을 때 플롭스가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찾았냐면 이제 그 스몰 그리드 서치 방법을 통해서 이 값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그리드 서치에 대한 수식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는데 대신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기반으로 찾기 때문에 애초에 베이스라인 자체가 안 좋으면은 실은 그 코에피션트들의 옵티말 값을 찾아도 최적일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베이스라인 모델 자체를 이제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로 이제 찾은 거고,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로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발생시키지만 이 논문 자체에서는 그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네트워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코스트들이 다 상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찾는 기준은 이제 어큐러시랑 플롭스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W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이제 어큐러시에 좀 더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플롭스에 좀 더 중점을 둘 거냐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이피션트넷 B0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의 구성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컨브넷과 MB 컨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B 컨브넷은 이제 모바일넷 V2에 있는 이제 인버티드 보틀넷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를 학습하는 방법은 이제 파이를 1로 두고 이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제 스몰 그리드 서치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이퀘이션 2, 3를 통해서 이제 스몰 그리드 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진행했을 때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알파는 1.2, 베타는 1.1, 그리고 감마는 1.1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픽스를 하고요. 알파, 베타, 감마를 픽스를 하고 나서 이제 파이 값을 조절을 하면서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알파 곱하기 이제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 제곱 이 2가 근사하도록 파이 값을 이제 스케일업을 했을 때 스케일업을 계속하는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피션트넷 시리즈 이제 B1부터 B7까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 결과인데요.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다른 모델, 이제 레드넷이나 이제 덴스넷 기반으로 봤을 때 타번 어큐러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압도적까지는 아니고요. 몇 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상회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조군 모델에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실험들을 해보면 이제 다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보다 그 성능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앞에 나왔던 이제 그 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제 이피션트넷이 그냥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이제 성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네트워크, 다른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백본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서 이제 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이미지넷으로 학습하고 이제 사이파10이나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는지를 이제 확인한 결과고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데이터셋 이름들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이제 관련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 파라미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다 낮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성능 또한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컴파운드 스케일링한 이피션트 넷이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비했을 때 혹은 이제 한쪽 스케일만 키웠을 때 그 결과랑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마카롱 사진에 대해서 이제 그 딱 4개 정도에만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집중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메이즈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원형에 근사한 어떤 액티베이션 맵 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그 디멘전이나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액티베이션 맵이 조금 더 이제 리즈너블하게 나온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스케일 한쪽 디멘전만 고정해 놓고 이제 실험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한쪽 디멘전만 변경해 가지고 진행한 실험보다 더 압도적으로 이제 성능이 높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임플멘테이션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파이토치로 임플멘테이션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져와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